자, 기권과 날씨,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기권과 날씨, 구름과 강수. 2단원이겠죠? 뭐였죠? 기권과, 그렇지? 그리고 날씨, 그리고 구름과 뭐가 됐다? 강수. 이 단원의 난이도나 혹은 중요도가 사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우선 이제 누가 나오냐? 첫 번째 그래프 하나가 나와요. 책을 보면은 그래프 하나 나오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냥 이걸 보자. X축이 뭐였다? 기온이었고 Y축은 누구냐?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수증기량이라고 되어 있지.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포화 수증기량 중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즉 보통 선생님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X축과 뭐 Y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치? 그런데 이 Y축 중에 특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맞죠? 다시 얘가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특정 공간이 바로 몇 킬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데 1킬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수증기들이 막 존재하잖아. 그 수증기가 과연 몇 그램이 들어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즉,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하자면 총 비커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됐지? 그럼 이때 이 비커에 물이 찰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kg이 찰 수 있어. 그런데 현재 1kg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꽉 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를 바로 뭐 그렇지, 포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공간 내에 수증기들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꽉 찰 수 있는 누구? 포화될 수 있는 누구? 수증기량. 걔네를 뭐라고 한다?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들 찼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뭐가 돼? 불포화가 되겠죠. 아직 덜 찼으니까. 됐죠? 그리고 자,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제 차고 흘러 뭐예요? 이렇게 넘쳐버려. 그럼 뭐가 되겠냐? 자, 읽어봐. 과포화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는 총 몇 개? 3개. 첫 번째 포화, 두 번째 불포화,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봐. 기온이 증가하면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 자체가 X축과 Y축, 즉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특정 구간에 무엇을 찍을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나?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 가정하면 뭐 긋고 X축에 선을 긋는 거야. 그러니까 A의 경우에는 이 온도에서 이만큼 늘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이 온도에서 이만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더 들어간 거야. 이만큼이 더 들어갔어.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더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라고 얘기할래요? 그렇죠. 얘를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찬가지 X축에 선 긋는 거지. 맞아? 오케이. 그럼 얘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만큼 꽉 찼네? 그러면 이게 눈치가 있잖아. 무슨 상태? 포화 상태가 될 거고, 그럼 얘의 경우에는 빨간색만큼 넣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비커 얘하고 같은 상황이겠네? 고로 얘를 바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얘를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즉, 그래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요 선, 그치? 요 선 있지? 요 선은 다 무엇을 의미한다? 포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해했나? 또 하나, 자, 이번엔 Y축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럼 지금의 상황은 뭐가 일정한 거야? 그렇지. 누가? 수증기량 자체가 일정한 거잖아. 즉, 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누구의 양이? 수증기량 자체가 뭐해? 일정하다는 거지. 이해했나요?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누구에 따라서? 그치?
구간이 뭐 온도가 이렇게 몇 개? 3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 아, 이 온도에선 똑같은 수증기 예를 들어 뭐 10g 있다고 치자고. 근데 얘는 이만큼밖에 못 넣어. 즉 5g밖에 못 넣어. 그럼 얘는 몇? 5만큼이 남잖아. 즉 온도에 따라서 뭐가 포화, 수증, 포화, 불포화, 과포화 결정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수증기량일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수증기량이 10g으로 다 똑같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 온도, 자, 수치 넣어볼까? 얘 5도, 얘는 10도시라고 치고 얘는 15도라고 치자고. 그럼 5도실 때는 뭐야? 이만큼 넣을 수 있었잖아. 얼마 넣어? 그치? 5g만큼 넣을 수 있는데 몇 g이 더 들어갔어. 그렇지? 5g이 더 들어갔죠. 고로 요 구간을 뭐라고? 과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온도에 따라서, 즉 수증기량이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메인 아이디어인 거야. 이게 이 단원에. 그럼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 점은 뭐죠? 아, 15도인데 15도에서 포화 아래쪽에 있으니까 포화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 그렇지, 불포화가 되겠지. 그럼 지금의 이 상황은 무슨 상태야? 그렇죠,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불포화 상태에서 슝 누가 높아졌더니 온도가 높아졌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뭐가 돼? 그렇지, 이야 이거 뭐야, 과포화 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요 점이 바로 뭐야? 그렇지, 요 점이 바로 포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갑니다. 그래프를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보세요. 자, X축 뭐라고 얘기했죠? X축 기온이라고 했잖아. Y축은 포화 수증기량, 그치? 수증기량에 해당되는데 단위가 중요하다. 1kg 기준으로 몇 그램 들어있냐를 이야기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자, 갑니다. 상황 보세요. 자, 여기에 점땡이가 딱 찍혀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어떻게? 얘가 포화인데 아래 가면 불포화고 위에 가면 과포화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그렇죠, 얘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온도를 뭐 하면 뿅뿅뿅뿅 높여버렸어. 됐나? 온도를 높였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오케이, 해당 온도에서 포화가 됐고 여기서 뭐가 됐어? 과포화가 된 거죠. 이해했어요? 즉, 불포화 상태에서 과포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할까요? 불포화 상태에 있는 애를 포화를 거쳐서 누가? 과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행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그렇지, 온도를 낮추라 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라고. 다시 두 번째, 그럼 포화될 수 있는 건 X축과 Y축, 즉 좌표 평면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원래.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되지. 대각선으로 가요 이런 거 하지 마. 길이 몇 개밖에 없는데, 2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자, 1번의 경우에는 누구를 낮춰라? 그렇지, 온도를 낮추라고 얘기했고, 2번의 경우에는 뭐를 집어넣으면 돼? 수증기를 들이다 넣으면 되겠네 계속. 맞지? 그래서 얘는 수증기량 자체가 뭐 하면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면 뭐가? 불포화 상태가 과포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낮춘다? 그렇지, 온도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자, 특정 온도에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드디어 뭐가? 포화 상태가 되지. 그럼 이때부터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누구나 구름이나 혹은 뭐 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되셨죠? 다시 그립니다. 특정 온도, 즉 이 온도에서 드디어 뭐가?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즉 포화될 때부터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온도를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자. 읽으세요. 시작.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슬점 넘어서서 드디어 요만큼의 뭐가? 그치, 구름이나 비가 만들어졌겠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음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유식하게 이야기해 볼게. 특정 온도에서 온도를 낮췄더니 이슬점 도달해서 음결이 일어났다. 다시, 온도를 뭐 했더니? 온도를 낮췄더니 누구에 도달해서? 이슬점 도달해서 뭐가 일어났다? 그렇지, 음결이 일어났다라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교재를 보고 잠깐 정리하면 포화라는 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고, 포화 수증기량은 기준이 1kg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슬점 별표 치세요. 음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뭐? 온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다양한 그래프의 점땡이들, 즉 우리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이 구간에 뭐야? 현재 수증기량이 같은 거지.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어떤 애는 과포화, 어떤 애는 포화, 어떤 애는 불포화가 된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자, 이 친구 불포화 상태인데 뭐를 만들려면? 그렇지. 과포화 상태 만들려면 방법이 두 가지. 하나가 온도 낮춰요. 그렇지. 또 하나가 뭐였지? 수증기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얘는 불가능하다. 뭐로 우리는 누구를 낮춰야 된다? 온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뭐에 도달해야 돼? 이슬점 도달하는 거고 결국 음결이 일어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기온이 높아지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 그치? 증가한다. 자, 그래서 A하고 C를 봤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A의 양 자체가 훨씬 더 뭐하다?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왜? 전체 넣을 수 있는 양이 누가 더 많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현재 수증기량이 많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다시. 야가 만약에 A요. 야가 C야. 됐나? 그럼 현재 수증기량 같은 거잖아. 근데 A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이만큼인 거고 C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잖아. 대박 많지.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이슬점 뭐? 음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 즉,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다는 건 참 이렇게 포함되는 수증기량이 많은 거지. 그럼 이렇게 가야지 많아지는 거잖아. 즉, 이슬점은 뭐해지겠어?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A하고 C의 경우에는 온도 낮출 수 있는 축, 지금 X축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슬점은 상대적으로 같아지는 거고 누구는 A하고 B의 경우에는 보세요. 자, 여기다 할게요. 야, A, 야, B, 야, C야. A하고 B는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 됐죠? A하고 C는 전체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상대 습도는 뭐냐? 그냥 상대값인 거야. 현재 이런 거지. 내가 100개를 넣을 수 있는데 현재 50개가 들어가 있대. 어렵지 않죠? 곱하기 몇 하면 돼? 100 하면 되는 거잖아. 50% 됐죠? 상대 습도는 뭐?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즉 전체분의 누구? 현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전체분의 현재.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이 그래프 여러 번 그리죠.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 현재 A하고 B는 일단 온도가 달라요. 그럼 이 온도에서 A의 경우에는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전체분의 이 현재 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몇이고 20이고 얘가 몇이야? 예를 들어 15라고 하자. 그럼 이 누구는 A의 상대 습도는 몇? 20분의 몇? 15 뭐분의 곱하기 100 하면 된다. 됐죠? 반면에 누구의 경우? 여기 있는 B 있지? 그럼 이 B는 이렇게 나눴는데 요 값 자체가 몇이야? 4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이 몇이야? 그렇지 30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누구는?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시작. 전체 몇 분의? 40분의 30 곱하기 100 하면 상대 습도가 나올 수 있죠.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서 이 친구가 포함하고 있는 양, 특정 온도에서 이 친구가 포함하고 있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한다. 이해되셨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즉 이 선 포화 상태는 이만큼 넣을 수 있는데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몇 퍼센트? 100%가 되겠지. 다시 이 선이 뭐였어? 포화 상태가 된 거잖아. 이 포화 상태는 상대 습도가 몇 %가 된다? 100%가 된다고. 꽉 차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그래프 또한 중요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죠. 안 되면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단에 나와 있는 그래프 X축 시간이야. 시간인 거고 Y축은 첫 번째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만 잡고 넘어가자. 기온이라고 잡자. 그럼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몇 시간이야? 24시간이니까 점 찍고 나누고 이렇게 총 몇 구간? 4구간으로 나눴다 치자. 그럼 얘 이제 12시가 되고 그리고 얘를
정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를 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 6시가 바로 뭐가 돼? 그치? 새벽이 되는 거고, 새벽.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초저녁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했나? 됐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 그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1번. 현재 새벽에서 오후 몇 시? 3시까지 갈 때 점진적으로 무엇은? 온도는 높아지겠죠. 이건 알잖아. 그렇지? 이렇게 온도는 높아지겠지. 근데 오후 한 3시 넘어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온도가 뭐야죠? 낮아지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해했나? 즉, 요 노랭이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온이 해당되는 거야. 기온. 됐나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면에 햇빛이 많이 가해지면, 즉, 온도가 뭐해지면? 높아지면, 수증기는 날아가지. 수증기만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자, 수증기의 양이라고 하는 습도는 기온과 뭐가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기온과 반대가 된다. 됐나? 고로 요 파랭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습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기온이 거의 일정하다면 다시 하루 동안 기온이 거의 일정하다면 다시 현재의 온도가 20도예요. 일정하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응결될 수 있는 누구? 그치. 온도인 뭐는? 이슬점은 거의 일정해지겠지. 내 말 이해하시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두둥, 그치. 요 빨갱스,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이슬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결국 기온과 뭐는? 습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그렇죠? 반비례하는 거고, 반면에 점 찍고 누구는? 이슬점은 항상 뭐 하시다? 하루 동안의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 그래서 자, 상대습도 아래쪽에 있는 맑은 날 기온과 상대습도 이슬점의 변화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온과 상대습도는 뭐해? 반비례하는 거고 이슬점 보세요. 거의 일정하죠. 거의 형광펜 바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맑은 날에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갑자기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비 오겠지. 장난 아니? 어떻게 맑은 날 비가 오나? 말이 안 되지. 자, 다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다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그래프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열 변화 혹은 단열 팽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열 팽창에 대해서 일단 하나만 배우자고. 단열 수축이 아니라 단열 팽창. 보세요. 두둥. 얘가 누구야? 공기야. 그럼 얘는 누구야? 그렇지. 지면이지. 그럼 지면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부피는 뭐 해질까? 그렇지. 이렇게 커지겠지. 누르는 압력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치? 자, 기억하세요. 올라가면 부피가 뭐 한다? 증가한다. 다시. 공기가 뭐 한다? 상승하는 거지. 사자성어야, 사자성어. 공기 상승. 그 말은 온도가 뭐 해진다? 낮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온도가 낮아진다. 공기가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공기가 상승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런데 방금 배웠던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올 거. 뭐야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치?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이 점을 찍고 공기가 상승했다고 치자. 이 공기가 상승했어. 그러면 이 점땡이가 어떻게 돼? 옆으로 이동하겠지. 웜에 뭔 일이 벌어졌나? 그렇죠. 설명하고 싶은 건 포화점 지났으니까 즉 누구를 지난 거고요. 그렇죠. 이슬점을 지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하나 쌓이겠죠. 뭐가 일어나? 그렇지. 응결이 일어난다. 응결이 일어난다. 그 응결이 일어나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구름과 그렇지 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즉 단열 팽창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공기 상승하면 온도 뭐해져서 그렇지 낮아져서 뭐에 도달하고 이슬점에 도달했다가 결국은 뭐가 일어나? 응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있냐? 총 4가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1번 땅이 있는데 땅을 태양이 이렇게 가열해. 그럼 뭐 할까요? 공기 상승하겠죠. 끝. 지면 가열이라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뭐를 가열한다고?
지면을 가열한다라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번째, 자, 이렇게 누가 있는데 산이 있어. 그러면 공기가 뭐를 타고? 산을 타고 이동한다. 끝. 다시 뭐 타고 이동한다? 산 타고 이동한다. 됐죠? 두 가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특정 공기가 상승을 했어요. 특정 공기가 상승을 했어. 그럼 이 공기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기가 모여야겠죠. 이해했나? 그럼 이 파랭스로 표현된 얘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니?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분다. 그럼 자,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얘가 압력을 받을까 덜 받을까? 덜 받겠지. 즉 공기가 뭐 했어? 상승했어. 이 케이스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으세요. 저기압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 단열 팽창 배우고 있어. 공기가 상승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점 도달해서 응결이 일어나. 여러 번 이야기했지? 그 사례가 총 몇 가지가 있대? 네 가지가 있대. 하나가 누구? 지면가열의 두 번째 산 타고 이동의 세 번째 중요하대잖아. 저기압일 경우에. 저기압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상승하는 방향성은 이후에 가리키겠지만 어디? 오른쪽 손, 오른손을 기억해야 돼. 뿅 이렇게. 그럼 나머지 네 방향으로 그치? 불어 들어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마지막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누구?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둥. 전쟁하면 전선 깔린다 그러잖아. 그치? 아 전기 흐르는 전선이 아니야. 자 봐. 하나가 무슨 공기? 차가운 공기. 하나가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야. 이 다음 단원의 메인이 되는 거야. 그럼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배웠잖아. 이렇게 아래로 파고들겠지. 그러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뭐가 생겨?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거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경우에 구름이 생긴다. 이해되십니까? 즉 이러한 상황이 바로 뭐? 구름과 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다. 즉 우리는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다음 장 보시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구름, 단열 팽창한다. 별표 치시고요. 공기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니까 기온이 뭐해? 하강하는 거고 결국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맞죠? 응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고 한 8만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 공기가 뭐 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에 상승할 수 있잖아. 그치? 1번 지면가열, 2번 산 타고 이동해, 세 번째 저기압, 네 번째 전선, 즉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경우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구름 발생 실험을 보면은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뚜껑을 열어 페트병 안쪽의 온도를 확인하고 페트병 안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한대. 그런데 어떻게 관찰하냐? 위쪽 봤더니 여러 번 공기를 뭐해? 여러 번 눌러 공기를 채운대. 즉 압력을 뭐하게 만드는 거야?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요 동네는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압력이 낮아진 거지. 그럼 이에 반대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자 이런 일이 뭐해? 압력이 막 높아지는 거야. 그걸 단열 압축이라고 하고 이때 갑자기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다시 봅시다. 설명하자 그냥.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비커러 치자. 됐나? 뚜껑 닫았어. 됐죠? 그리고 공기를 열라 때려 넣는 거야. 야 죽어라 하고 때려 넣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아 내부의 공기 자체가 매우 많아지겠죠. 걔를 체크하세요. 단열 압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등 용어인데 드디어 중등 때 사용하기 시작하네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매우 맑아지는 거야. 공기 막 누르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그 상태에서 뚜껑을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이 안쪽에 있는 공기가 막 나가버리겠지. 그치? 그럼 막 나간다는 건 결국은 기압 자체가 뭐해지니까 작아지니까 이딴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눌렀다가 뚜껑 열어버리면 드디어 여기에서 뭐가 된다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 단열 팽창이 일어나. 그럼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나리오대로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동네가 일시적으로 뭐해?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왜? 어떤 안쪽에 있는 수증기 자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응결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강수 과정의 경우에는, 즉 비가 내리는 과정은 이걸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구죠. 지구인데 얘가 적도야. 얘는 자전축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체크하는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자, 이 동네하고 어디? 요 동네는 상대적으로 다르죠. 왜 그럴까? 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즉 저위도의 경우에는, 저위도, 가로가 위도지, 저위도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요. 반면에 이 위쪽에 있는 누구? 고위도의 경우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 거야. 걔를 빙정이라고 하는 거야. 빙정, 빙정. 자,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이제 코카콜라 캔을 이렇게 갖다 놔. 냉장고에 있던 애를 빼놓으면 여기에 뭐가 생겨? 여기 물방울들이 생기지. 그럼 내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아니 캔 뚫고 물방울이 나왔나?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여기에 있는 수증기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야? 물방울이 만들어진 거죠. 즉 윗동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가 있다. 그럼 그 얼음 알갱이를 통해서 뭐 주위에 있는 수증기가 막 모이니까 결국은 얘 뭐 물방울이 되는 거야. 뾰로록 떨어지면 비가 되겠지. 즉 이 친구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병합설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 뭐라고? 병합설이라고 하는 거야. 즉 얼음 알갱이에 의해서 미안하다. 다시 얼음 알갱이에 의해서 그렇지 만들어졌으니까 미안. 빙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빙정설의 경우에는 위도가 높은 쪽 어디? 한대 지방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반면에 저위도의 경우에 온도가 뭐해? 그렇지 높지. 그러면 얼음 알갱이가 생기겠어? 안 생기지. 그래서 미리 이야기했잖아. 물방울과 물방울과 물방울이 막 더해지면 졸큰 물방울. 물의 표면 장력이 있으니까 계속 커져. 너 떨어져라. 그렇지. 얘를 바로 병합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둘 중에 그나마 더 중요한 건 뭐냐? 저위도에서는 누구? 병합설. 고위도에서는 누구? 빙정설.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을 겁니다. 냉각이 졸라 많이 됐어요. 시작. 과냉각 물방울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치?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를 이해하기 쉽게 슬러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해서 자 아래쪽에 광수 과정이 나와 있죠. 그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열대와 저위도 지방은 온도가 높으니까 물방울이 그냥 더해줘야 돼. 병합설이 일어나는 거고, 반면에 중위도와 고위도에 별표 치세요. 뭐 얼음 알갱이, 다른 말로 빙정이 존재한다. 그치? 그럼 이 빙정에 의해서 수증기가 더해져서 결국은 떨어지면 비, 차갑게 떨어지면 뭐 눈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합설의 경우에는 결국 내리는 비 자체가 무슨 비가 내리는 거야? 따신 비가 내리는 거야. 그치? 따뜻한 비가 내리는 거고, 누구는? 빙정설의 경우에는 무슨 비? 찬비. 차가운 비가 내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1번 중요하죠. 1번의 B, C, D의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B, C, D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누구? 현재 수증기량이 같다. 두 번째 A, C의 공통점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A하고 C가 같이 있으니까. 즉,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특정 온도를 낮추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4번의 경우에도 같은 의미다라는 거, 있을 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5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몇 시를 보자? 오후 3시를 보는 거야, 항상. 오후 3시. 친숙한 거 보는 게 좋죠. 오후 3시 연락 뜨겁잖아. 연락 뜨거우니까 습도가 뭐여져? 낮아지고 있을 점은 일정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8번은 이제 계산인데, 자, 온도만 정확히 집착하시면 됩니다. 현재 온도가 몇 도? 15도고, 자, 문제 발생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기 몇 킬로그램? 2킬로그램.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준은 1킬로그램이었어. 즉, 계산하고 2킬로그램이니까 곱하기 몇 해야 돼? 2 해야 되겠죠. 됐나요? 2kg에 몇이야? 8g이니까 1kg 몇이야? 4g이겠지. 됐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기준값이 바뀔 수 있다. 9번 되게 중요하겠죠. 공기 상승, 부피 팽창하면 온도 하강하고 결국 수증기 연결, 구름이 만들어진다. 11번도 실험적 결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13번은 자, 물방울이 떨어져요.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네. 이게 뭐야? 물방울들이 막 섞인 거지. 그치? 그래서 병합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맞나?
그렇지. 빈정이 없잖아요. 자, 다음. 같은 문제의 연장선인 거고, 문제를 풀고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래프 해석과, 자, 6번. 다음에 6번 나와 있죠. 기온이 몇이야? 20도시잖아. 1kg 속에 7.6이 들어있대. 됐네, 그럼. 1kg이니까 일단 7.6 생각하시고 20에 동그라미 치시면 몇이야? 포화 수증기량이 14.7이잖아. 그럼 14.7분의 몇? 6 곱하기 100이 되겠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8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열 팽창이라고 해야겠고요. 9번도 실험적 결과니까 결국 압축했다가 팽창해버리면 뭐 전체 부피 커지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래퍼인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이나 서술형에 꼭 집착을 하세요. 됐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중등 때 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술형을 반드시 파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